자, 다음 문학 보겠습니다. 문학은 뭐 연계 지문을 하나씩 다 읽어주고 이러진 않을 겁니다. 선생님 강의에서 지문 다 읽어주면서 했잖아. 분석의 신 강의에서. 알겠지? 자, 일단 문학 전반적인 문학 총평 한번 할게요. 2023 수능은 문학이 평이했어. 그런데 총평에서 말했지?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와. 왜 비문학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냐? 문학은 쉬운데. 그럼 평가원에서 그러니까 나라 입장에서 균형 있게 가야겠다. 그래서 비문학 난이도를 좀 낮춘 거고 문학 난이도를 높인 거죠. 어려웠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약간 어렵다고 했지만 여러분들은 되게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자, 작년 수능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 9월 평가원을 보면 고전 소설 비연계 요거 야 평가원이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는지 잘 떠올려봐. 화난 거 아니에요? EBS 분석의 신을 하면서 이런 불만이 있는 애들이 있었다고. 선생님 최근 수능 연계를 보면 고전 소설은 항상 연계고 현대 소설은 항상 비연계였는데 그 현대 소설 EBS에 있는 수많은 작품들을 그 공부해야 됩니까? 전 안 할랍니다. 실제 선생님한테 와서 말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거 어떻게 하냐? 뒤통수 칠지. 그 뒤통수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번에 통수 친 거지. 최근 수능들 계속 봐봐. 현대소설 비연계, 고전소설 연계였다고. 선생님 왜 그렇게 돼요? 50% 연계를 맞추려니까. 하나 연계, 하나 비연계 이렇게 가는데 시에서도 연계가 연계가 있고 비연계가 있듯이.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틀을 엎어버렸습니다. 고전소설, 수경낭자전기 비연계. 이걸 비연계를 출제하고 현대소설을 연계 작품을 출제했어. 원민동 시인. 이렇게 간 거지. 영균이가 맞았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기존의 틀을 깨고 통수 칠 수도 있는 거였다. 이렇게 갔다. 그 다음에 고전시가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연계 플러스 비연계. 이상한 사설시주 하나 나왔어요. 뭐 성산별곡은 뭐 선생님이 별표 5개 이러면서 강조했던 작품이고. 그 다음 현대시 2개가 묶였는데 연계 하나 비연계 하나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골 때리는 건 이거죠. 현대시와 현대수필의 결합이 아니라 현대시 2개와 고전수필이 결합됐어요. 이 고전수필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읽어도 뭐지? 이렇게 되는. 고전소설이 연계가, 고전수필이 연계가 된 거지. 비연계 고전수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7개 중에 3지문이 연계가 되죠. 선생님 그러면 50%가 안 되잖아요. 7개 중에 3개니까. 평가원이 바보가 아니야. 그래서 독서 영역을 4개 중에 2개가 아니라 3개를 연계한 거야. 그래서 50%를 맞춰가는 거지. 이야, 기가 막힙니다, 이분들. 알겠어요? 그렇게 지면은 독서까지 하면 11지문인데 그 중에서 3지문이고 독서 3지문이면 6지문을 연계한 거라고. 오히려 11개 중에 6개니까 50%가 넘어가는 거지. 11분의 6이면 50% 넘잖아. 그러면서 이제 선택 과목에서 또 좀 조절하고 연계율을 그러면서 51.1% 딱 이렇게 한 거지. 선생님 왜 51.1%로 했나요? 봐, 항상 그래. 51.1%. 국어는 50% 이렇게 안 떨어지는 게 45문제라고. 수학 같은 건 30문제니까 15개 연계하면 50%딱 떨어지잖아. 홀수야. 45문제 중에 만약에 22문제를 연계했다. 그럼 정부에서 약속을 안 지킨 게 돼. 45의 절반은 22.5인데 50%가 안 되잖아. 50% 연계한다고 했는데 그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어. 50% 연계하겠다고. 그런데 48%를 연계했다. 그러면은 이거 욕 먹어. 근데 50% 연계하겠다고 하고 52% 연계했다. 그건 욕 안 먹어. 그러니까 22가 아니라 23문제를 항상 연계를 하는 거야. 그럼 이거 비율 계산하면 51.1%가 나와. 그래서 항상 국어 영역 연계율은 무조건 51.1%라고 발표가 돼요. 엄 실장 깨달았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뭐 이런 이치가 있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어려웠습니다. 18번부터 21번 비연계 고전소설 수경낭자전. 근데 선생님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아씨 어서 본 것 같은데 이거 이런 느낌이 들었을 수 있어. 이게 선생님 책에 있었어요. 이 작품이 이게 있었어. 비연계까지 맞춰버리는. 야 너 이거 읽으면서 엄청 생소한데 이런 느낌은 아니었을 수 있어.
어서 비슷한 거 본 것 같다 이런 느낌. 수경이란 이름 수경남자 들어본 것 같은데 얘. 유정아 뭐 어서 이름 들어본 것 같았어? 내 입에서 들어봤을 거야. 이게 선생님 책에 비연기까지 때려 맞춰버리는. 어? 뭐 어쩌다 걸려든 거지 그냥.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했던 건 뭐냐면 항상 고전 소설의 선생님이 신경 쓰라고 한 건 뭐였니? 첫 번째 어휘. 모르는 말 많을 수 있는데 정 모르겠으면 빼고 읽어도 되는데 대신 내용이 조각나면 안 되니까 앞뒤 연결은 하라. 두 번째 등장인물이 현대 소설보다 많다. 그 등장인물의 관계 파악을 잘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거. 그 다음 세 번째 같은 인물 다른 호칭을 잘 봐야 된다. 똑같은 애인데 호칭이 달라진다. 그거 파악 못하면 맛 간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인물만 좀 파악해 볼게. 선군 편지 보냈어요. 부모님한테 한 장, 뭐 저기 누구한테 또 한 장 보냈냐? 와이프한테 한 장 이렇게 보냈지. 그랬을 때 이 낭자가 선군의 아내라는 거. 그리고 이 정씨가 선군의 뭐게? 어머니. 그 다음 춘향이는 누구게? 춘향이가 아니야. 춘향이. 얘 누구냐? 낭자의 자녀. 그렇다면 선군의 자녀. 그렇다면 정씨의 손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손주. 그니까 손주. 뭐 여자일 테니까 손녀겠지. 그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 인물 간의 관계 파악이 안 됐으면 맞가. 여기서 막 춘향이가 할머니가 좀 읽어주세요. 이 그랜드마더는 누구지? 이 할머니 누구지? 누구야? 정씨지. 이게 안 되는 애들이 고전 소설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게 되느냐? 연습하면 돼. 연습하면 돼. 같은 인물 다른 호칭 파악하는 연습을 하면 돼. 기출 지문도 좋고 EBS 지문도 좋으니까 보면서 EBS 지문으로 하는 게 좋겠지. 연계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얘가 아까 얘구나. 새로운 애 나왔다. 얘는 앞에 나온 애가 아닌 진짜 새로운 애구나. 연습하면 돼. 알겠어요? 모든 걸 내가 다 해주냐? 시험장에 내가 너 따라가? 어차피 네가 해야 되잖아. 연습하면 돼. 여러분들의 특징은 뭐냐? 연습은 하기 싫어. 강의는 틀어놓고 보는 건 괜찮아. 성적은 오르고 싶어. 안 올라. 자기가 해봐야 올라. 알겠어요? 문제만 간단하게 볼게요. 헷갈리는 문제도 없어 이 지문은. 18번 춘향이에 대한 설명 일치 문제죠. 인물에 대한 설명은 일치 문제. 답은 5번이죠. 아버지의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끊어봐. 편지. 행동으로. 어떤 행동을 했어 얘가? 어미의 시신을 흔들고. 이거 나와요. 답은 5번이야. 할머니한테 가서 막 읽어달라고 싹싹 빌고 이런 거. 자, 다음 19번 A, B에 대한 이해. 답은 2번이죠.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난다 이거잖아. 이런 함정에 걸리진 않겠지? 3번 같은 선택지? B에서는 받는 이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짐작을 한 거지 소식을 들은 게 아니에요. 이런 거에 낚이면은 안 된다. 자, 다음 20번 A, B, C, D. 답은 C죠. 자신의 운명은 하늘의 뜻이다. 여기까지 맞는데 집에 온 자신을 책망하지 말 것. 나 집에 왔다고 쫓아내지 마요 이거냐? 아니에요. 답은 3번. 그 다음 21번. 이것도 너무 쉬워. 얘네가 승차를 망설이니? 가고 싶진 않지만 갈까요? 말까? 갈까요? 말까? 아니야. 그냥 인사드리고 갑시다. 답은 3번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여기선 틀리는 문제가 있었으면 안 돼. 왜냐? 뒤에서 틀릴 게 많아. 자, 22에서 27번을 보면 가의 박용래 월훈. 선생님 EBS 분석의 신. 이번에도 이건 좀 자랑할 건 하고 가자. 6평 때 선생님 EBS 분석의 신에 보면은 별표 1개부터 5개까지 중요도 표시가 되어 있죠. 6평 때 별표 4개, 5개짜리만 출제가 됐었어요. 선생님이 6평 보기 전에 선생님 책에서 별표 4개, 5개짜리 한번 보고 시험 봐 이랬었지. 그리고 이번 9평도 선생님 책에 별표 4개, 5개짜리만 출제가 됐습니다. 별표 1개, 2개, 3개짜리 1개도 안 나왔습니다. 1개, 2개, 3개짜리 얼마 왔냐? 1개도 안 나왔어. 4개, 5개만. 영경이가 기가 막히구나. 보는 눈이 기가 막히네. 라는 거예요. 자, 박용래 월훈 선생님 교재 이제 중요 작품으로 다뤘던 내용이고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수업 시간에 다 읽으면서 설명했었잖아. 이것도
가나 다고 문제가 6개나 딸려 있으면 문제 분석을 하면서 문제 푸는 순서와 전략을 짜고 가 읽고 나면 가와 관련된 문제를 다 두드러 패고 다니고 그래서 차츰차츰 문제가 풀려 있는 이런 스타일로 가야지. 알겠습니까? 외딴 집에 있는 노인네에 대해서 쓴 거고. 그 다음 나에 있는 비연계 작품 어렵지 않았습니다. 비연계 치고는 어렵지가 않아. 자 일단 가를 읽었다고 치고 문제 풀면은 22번이 끝나 그냥. 가의 서리법 없어. 3번 말거나 없어. 이러다 보면 그냥 답 2번. 굳이 다까지 가지 않아도 이렇게 푸는 거라고 그랬잖아 선생님이. 공통점이 뭔데? 가에도 맞고 나에도 맞고 다에도 맞는 걸 찾으시오잖아. 그러면 이런 애들 문제야. 가나다를 다 읽고 나서 3개 머릿속에 쑤셔놓고 공통점을 머릿속에서 한번 찾아보겠다. 때려 죽여도 못 찾아. 하나 딱 읽고 때려놓고 가에 대해서 안 맞은 거 쳐내니까 답 나오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3번도 그냥 가에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아니 그냥 눈깔이 있으면 돼. 저 눈빛은 틀렸다는 얘기인가? 얘들아 외적 준거를 활용하는 문제. 외적 준거가 뭐냐? 보기 박스. 그 외적 준거가 무슨 뜻이야? 지문의 외부에 주어진 답 찾는 준거, 기준이다. 그럼 여기 보면 향토적인 전경 속에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에. 근데 4번을 보면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낯설게. 답은 4번. 어잉? 요건 아직 틀릴 게 아닌 건데 여기서 틀려. 몇 번 썼어? 3번 죽여버릴 거야. 봉당에 불을 켠다. 봉당. 딱 말만 들어도 도시적이지 않잖아. 콩깍지 후미진 마을이래. 향토적 시골이잖아. 전경에서 끊어봐. 연결을 못했나? 봐봐. 예를 들면 여태 향토적인 전경이다까지는 알았어? 그러면 임마 이씨 화내는 거 아니야? 향토적인 전경 속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걸 통해 뭐라고 그랬어?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라고 이어지잖아. 이렇게 향토적인 전경이 맞으면 그러면 그 뒤에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맞는 거죠. 이거 향토적인 것이 점점 사라지잖아. 산업화 도시화 되면서 근데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하더라도 박스에서 그렇다고 했잖아. 이거 박스에서 일상이 낯설게 느껴진다고 했는데 그 선생님이 작품 설명할 때도 이런 작품 설명할 때 지푸라기의 설렘? 지푸라기가 어떻게 설레냐? 낯설게 하기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답은 3번 4번이다 4번. 그 다음에 가와 관련해서 25번 기억 노릇꼬리. 이것도 수업 시간에 말했어. 노릇꼬리가 어떻다? 굉장히 짧다. 이만하다. 밤비 꼬리 이만하다. 그러고 요거 선택지 1번 맞고 그 다음 니은 후루룩 소리 음성상징어 새의 모습이다. 문맥 보면 된다. 처마 곁에 나래를 묻는 이름 모를 새. 나래 날개 됐잖아. 그 다음 27번 가와 관련해서 가의 허방다리 드러내면 보이는 마을 갱속 같은 마을은 27번 별표 치세요. 이거 굉장히 난이도 높다고 보이는데 지금 일단 가에 관련돼서는 쉬워. 허방다리 드러내면 보이는 마을 완전히 산골 마을이지. 갱속 같은 마을 선생님 갱스터인가요? 죽여버릴 거야. 동굴 석탄 캐는 갱. 얕음과 깊음의 대비를 이루어 끊어. 그럼 허방다리 드러내면 보이는 마을은 얕어? 완전 산골짜기인데 깊지? 대비가 아니야. 제끼고 대비가 아니라 보기 박스에 있는 유사 혹은 대립이니까 유사에 들어가겠지. 알겠나요? 무슨 말이냐면 박스를 잘 보라고. 박스 유사 혹은 대비. 소재가 유사냐 대비냐를 따져보라고. 보니까 자 다음 선택지 2번 가의 무와 고구마는 차가움과 따뜻함의 대비를 이루어 끊어. 선생님 무는 차갑죠? 고구마 군고구마. 야이씨 지문에서는 무와 고구마를 깎아서 먹는다고 했으니까 생고구마 있어요? 군고구마 아니야. 무가 차가움과 따뜻함에 제끼고 진짜 만약 군고구마 맞다. 수능 보지마. 군고구마 먹지 않았어. 알겠어요? 그다음 무슨 다양한 음식의 속성을 부각해. 음식에 대한 신이야 그게. 그 다음 선택지 5번 가의 창문은 모갓빛이야. 긴 밤은 모갓빛은 빛이 나니까 밝음. 긴 밤은 어둠의 대비를 끊어. 여기까지는 틀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로 풀었을 때 여기까지인 거야. 알겠죠?
그 다음 나를 간단하게만 좀 볼게요. 봐봐. 선생님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시가 나오면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고 있는 게 뭐야? 비연계 고난도 문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어나서 처음 보는 작품이 나오면 어떻게 시를 읽어내야 하는지 거기 다 써있죠. 다 수업 시간에 하지. 무조건 문맥이다. 내 어린 날 아슬한 하늘에 뜬 연같이 바람에 깜빡이는 연실같이 내 어린 날. 그러면 연실 싹 다 내 어린 날을 의미한다. 문맥이다. 아슴푸라다 어이프르면 아슴푸레하다. 또렷하게 기억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치? 하늘은 파랗고 끝없고 이런 게 묘사해. 이런 게 편편한 한 줄 한 줄의 연실은 조매롭고 어이프리 봐. 뭔가 초조하고 불안하대요. 알겠지? 오, 영탄법. 흰 연이 그새 높이 아실아실 떠놀다. 내 어린 날. 그 연이 어린 날을 말한다고 위에서 얘기했잖아. 일단 여기서 잡고 갔어야 돼. 연실 둘 다 비유적 표현. 이것 같이 내 어린 날. 그게 어린 날이 어때? 조매롭다. 초조하고 불안하다. 어린 날이 어떻다? 아슬아슬하다. 됐나요? 그러니까 25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거야. 높이 날아오른 연을 동경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슬아슬한 거야. 끊어질까봐 연실이. 바람 일어 끊어지던 날, 그 연실 끊어지던 날 엄마 아빠 부르고 울었다. 엄마 끊어졌어. 뭐 이렇게 했다 이거야. 희끗희끗한 실낯이 서러워 그 연실. 아침 저녁 나무 밑에 울다. 막 조마조마하고 불안해고 울었다 이거야. 오, 내 어린 날 하얀 옷을 입고 외롭게 자랐다. 여기서는 이제 상상을 하다 보면은 저 하얀 옷이 수의 상복인가 보다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보기박스가 주어지지 않은 이상 그렇게까지 하진 말라고 그랬지. 그냥 외로웠나 보다. 하얀 넋을 담고 조마조마하게 길가의 붉은 발자국마다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야, 외로움과 눈물이 고인 거는 상반되는 관점이냐? 상반되는 정서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24번의 답은 4번이야. 사연에서 외로이지 않았다. 외롭다. 하얀 넋에서 어떻게 이어지냐면 잘 들어. 결국은 시는 선생님이 항상 말한 게 결국은 뭐다? 문맥이다. 결국은 문맥이다. 하얀 넋으로 상상하면 어렵지만 문맥을 봐. 하얀 넋을 담고 이어지지? 조마조마 길가의 붉은 자욱마다 이어지지?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얀 넋, 눈물. 알겠죠? 붉은 발자국에 함축된 정서 눈물과 상반된 외롭다랑 눈물이 어떻게 상반되냐. 같은 맥락이지. 답은 4번. 됐어요? 그러면 나를 읽고 풀 문제를 또 풀었죠. 24번 끝났고 25번 끝났고 22번 끝나 있고 23번 끝나 있고 26, 7번 두 개밖에 안 남았지? 근데 27번은 절반 끝나 있고 그러면 이제 두 개 남은 게 아니라 1.5개 남은 거야. 그리고 다 수필. 와, 요것 때문에 니네 돌아버리는 줄 알았죠? 읽으면서 수필이 장르가 쉬운 장르인 줄 알았는데 되게 어렵네 이랬어요. 고전 수필은 원래 좀 어려워요. 현대 수필들은 쉬워. 현대 수필은 읽는 족족 무슨 말인지 의미가 다가오는데 고전 수필은 내용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앞에 보세요. 잘 봐. 되게 중요한 작품 설명할 거야. 아니, 작품이 중요한 건 아니고 어려운. 너네가 어느 부분을 놓쳤길래 내용 파악이 안 됐는지. 알겠죠? 자, 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작가 서영보 씨. 영보 씨 알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목 문희당 기. 이것도 비연계기는 하지만 EBS에 뭐가 있냐면은 수호제 기. 기억나요? 그런 게 있었어. 어떤 집을 짓고 그 집에다가 이름을 붙이게 된 계기. 그런 맥락에서 비슷해요. 알겠죠? 뭐 연계는 아니야. 비연계야. 잠깐 읽어볼게. 다 읽어줄게 이거. 신위라는 애가 자기 집 이름을 문희당이라고 짓고는 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인물은 신위하고 나가 나와. 신위가 편지 속에 뭐라고 썼냐면 내 천성이 물을 좋아하는데 나 물 좋아해요.
도성 아니라 볼만한 샘이나 못이 없어서 그러니까 얘가 어디에 집을 지은 거야? 도성 안에다가 자기 집을 지은 거야. 쉽게 말하면 서울 한복판이야. 거기에 샘이나 물이 없잖아. 비록 물을 보는 법을 알고 있어도 내가 물을 보는, 그러니까 물을 감상하는 방법을 잘 알거든. 그거 알지만 써볼 데가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아, 이 도서관 서울 한복판에 물이 없어. 이런 얘기야. 그런데 천하의 지도를 보고 깨우친 점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했던 거. 수필은 경험을 통한 깨달음. 이 깨달음이 중요하다. 깨달음이 출제 포인트다. 그게 밑에 나오겠지. 어떤 경험을 통해? 천하의 지도를 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수필의 포인트다. 그 깨달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주목하라.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거. 알겠죠? 어떤 깨달음이냐면 넘실거리는 큰 바다 사이로 9개의 대륙이 있어요. 1만 개의 나라가 퍼져 있습니다. 너네 그 세계 지도 본다고 생각해봐. 선생님 그림은 잘 못 그려. 이렇게 지도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훌륭한 것 같은데? 맞춰봐. 이거 보겠어. 우리나라. 그 다음에 중국 쪽이 있고, 러시아 쪽이 있고. 이거 뭘 것 같아? 일본 있고. 이거 뭘까? 저 뒤에 호주. 그렇지. 야, 기가 막히게 그렸다 이거.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이게 있다 이거야. 그럼 봐봐. 여기가 육지가 이런 식으로 육지가 있는 거고. 그러면 육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싹 다 뭐야? 바다. 여기도 바다. 다 바다. 지도 보면은 육지가 많게 바다 부분이 많게. 바다가 압도적으로 많지. 이 얘기야. 오케이? 큰 나라는 범선이 늘어선 듯하고 이렇게 큰 중국 같은 큰 나라는 마치 범선 커다란 배 같고 작은 나라는 갈매기와 해오라기가 출몰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고 갈매기 같이 생겼고 이거는 해오라기도 새 이름이야. 생겼고 이런 얘기야. 천하 만국에 이 세상 온 나라에 두루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물 가운데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게 포인트야. 이게 깨달음이야. 지도를 보니까 깨달은 거야. 아, 주변이 다 결국은 이 지구라는 건 이게 다 바다인 거구나. 이 천하는. 이런 애들이 일종의 섬인 거야. 이런 거 일종의 섬 같은 거지. 일본만 섬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육지들도 다 일종의 섬인 거야. 결론은 뭐냐? 다 이 천하 만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물 가운데 있는 거구나를 깨우쳤다 이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오케이? 제주도 사람만 물 가운데 사는 게 아니야. 서울 사는 사람도 이 사면이 우리나라는 바다기 때문에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결국은 물 가운데 있는 거야. 이것이 제 집의 이름을 문이라고 한 까닭입니다. 문이 어이풀이 있으니까 보고 물결문이. 물결. 그대는 저를 위해 이 집에 기문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 집에 대해서 기문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 그러니까? 소개하는 글 써주세요. 나는 편지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부터가 헷갈릴 거야, 너희가. 도대체 이 나가 저 신의가 한 말에 대해서 긍정하는 건지 부정하는 건지 이게 헷갈렸을 거야. 너네가 헷갈린 포인트는 바로 그 지점일 거야. 세상에는 본래 실물은 없으면서 이름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어. 실물은 없는데 이름을 차지하는 경우는 있다. 지금 그대가 집에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그 실물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있겠소. 여기가 너네 맞가게 하는 부분. 이 부분만 보면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지? 뒤에 보면 그게 아니야. 이 세상에 뭔가 실체는 없는데 이름이 있는 것들이 있다. 지금 그대가 신의를 말하지 얘가. 신의 네가 집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 문의, 물결문이라고 붙인 것이 이게 실체는 없는데 이름은 붙인 거다. 왜냐면 실제로 얘가 지은 집이 물결 가운데 있냐? 도성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문의라는 물결문이 집이라는 이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렵다.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렸을 만한 포인트는 뭐다? 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이게 아니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야 라는 게 포인트야. 부정적 아님. 비록 그러하나 그래도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을 것이요. 너도 이거에 대해서 할 말 있지? 이렇게 가잖아. 지금 바다의 섬 가운데 집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를 들면 제주도에 집 짓고 살아. 사람들은 반드시 물에 산다고 하지 산에 산다고 하지 않아. 너 어디 살아? 울릉도. 아, 산에 사는구나. 누가 이렇게 물에 산다고 그러지? 섬 사람 중에는 잘 봐. 담장 두르고 집 짓고 문 닫고 들어앉아 있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야. 예를 들면 내가 울릉도에 집을 지었어. 그런데 거기다가 집 짓고 담장 치고 문 닫고 그 안에만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야, 제주도 사람은 맨날 바다 보면서 살 것 같냐? 아니야. 제주시 그 아파트에 살면 바다 보이지도 않아. 그가 날마다 파도와 깊은 물을 가까이 접하지는 않죠. 지금 내가 한 말 잘 떠올려봐. 제주도 사람은 맨날 바다 가고 바다다 이러고 살 것 같아? 안 그래. 그렇지 않겠죠. 그렇다고 하여 물에 사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옳지 않겠죠. 제주도 사람들은 섬이니까 물에 사는 게 맞아요. 알겠지? 이와 같은 이치를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와 같은 이치가 뭐냐면, 물을 가까이 접하지 않는다고 하여 물에 사는 게 아니라고 하진 않는다. 자, 다시 항상 이그저에 해당하는 거 찾으라고 그랬지? 날마다 파도와 깊은 물을 가까이 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은 물에 사는 게 아니군요 라고 하지 않는다. 제주도 사람들은 물에 사는 거야. 어찌 유독 그대의 말에만 의심을 품겠소? 이거 잘 봤어야 돼. 그러면 그대의 말에, 신의의 말에 의심을 품는다는 거야? 안 품는다는 거야? 안 품는다. 즉 신의의 말, 위에서 깨우침을 얻었다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는다.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거.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긍정적으로 본다. 즉 동의한다. 그래서 선택지에 동의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네 말 틀린 거 없다 이거예요. 사람들 다 인정하는데 네 말 틀리지 않았어 이 말이에요. 대지는 하나의 섬이고, 아까 선생님이 말한 거예요. 봐봐. 이런 대지도 결국 다 바다에 있기 때문에 섬이야. 하나에. 제주도만 섬인 것이 아니야. 이런 것도 결국은 하나의 섬이라고 볼 수 있어. 알겠죠? 세상 사람들은 다 섬 사람이야. 아까 저 위에서 신의가 뭐라고 그랬어? 천하에 사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랬어? 천하 사람들은 다 어디 사는 거라고? 물 가운데 있는 존재다. 자, 다시 저 위에서 신의가 깨달음. 천하 만국에 두루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물 가운데 있는 존재다. 지금 나가 하는 말, 세상 사람들은 다 섬 사람이다. 관점이 같아 달라? 같다. 여기서 잘 생각했어요. 신의와 나는 관점이 같다. 관점이 같다. 이게 또 포인트였던 거야. 신의도 그랬잖아. 야, 요런 거? 이거 사실 다 바다 가운데 있는 거 아니야? 이거잖아. 얘도 똑같은 말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다 섬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야. 비록 배를 집으로 삼아 무리를 떠다니며 날마다 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예를 들면은 뱃사람이라고 생각해봐. 원양어선 타고 배 타고 나갔어. 배를 집 삼아 무리를 떠다니면서 맨날 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형편상, 여기가 좀 어렵지. 형편상 눈을 한 곳에 두고 꼼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야. 원양어선 타고 그 큰 배 타고 바다에 나갔어. 24시간 배만 쳐다보고 있겠냐? 그러면 사람 배멀미로 죽어요. 그건 아닐 거야. 잠시 눈길을 돌려 잠깐 동안이나마 물에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을 거야. 배를 타고 있는 사람도. 내가 지금 배 타고 있어. 계속 바다 쳐다보면서 나는 지금 물 위에 있어. 나는 지금 물 위에 있다고. 나는 지금 물 위에 있거든. 계속 이러겠냐? 안 그런다고. 내가 물 위에 있다라는 걸 잊는 순간도 있을 거야. 이해돼? 이때에는 겨우 반걸음을 움직인 것이나 천리를 간 것이나 매한가지. 매한가지가 뭐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 여기가 애들을 맞가게 만든 거야 또.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잘 봐. 눈길을 돌려서 잠깐이나마 물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어. 이게 반걸음 움직인 거야. 잠깐 내가 물에 있다는 걸 까먹었어. 배 타고 있는데도. 그 다음 천리를 간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건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은 저 위에 있었던 이거. 섬 가운데 집 짓고 사는 섬 사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예를 들면 섬에 사는 사람인데 그냥 집에 있어. 집에 틀어박혀 있어. 아까 위에 나온 사례 있잖아. 섬에 사는데, 제주도에 사는데 집 짓고 담장 친 다음에 집 안에 들어박혀 있어. 맨날 바다를 보진 않아. 그렇다고 물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했잖아. 그리고 또 여기 신의도 마찬가지야. 신의. 신의는 뭔데? 그 도성 안에 집 짓고 사는 사람. 도성에 집 짓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천리를 간 것이다. 물에 있으면서 겨우 반걸음 움직인 사람은 자기가 물에 있지만 잠깐 한눈 팔아서 물에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 사람. 천리를 간 사람은 요 신의나 섬에 사는 사람처럼 그 물 가운데 살지만 항상 물에 사는 걸 인식하지는 못하고 그냥 자기 삶을 사는 사람. 이나 매한가지다가 무슨 뜻이야? 마찬가지다. 결국 똑같은 것이다. 뭐가 똑같다는 거야? 그렇지. 물에 산다는 점은 똑같은 것이다. 그걸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고 해서 물에 산다고 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냥 물에 사는 거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물 가운데 산다고 할 수 있다. 그 점은 똑같은 것이다. 이거 이해돼요? 자, 봐봐. 내가 배 탄 선원이야. 선장이야. 계속 바다만 보진 않아. 내가 제주도 사는 사람이야. 계속 바다만 보면서 살진 않아. 내가 서울 사는 사람이야. 바다를 못 보고 살아. 그렇지만 서울은 여기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나 똑같아. 얘나 50보 100보다 다 똑같다 이거. 결국 네 신이 네가 한 말대로 천하 모든 사람들은 물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개 어려워. 자, 그럼 문제 26번 한번 보겠습니다. A, B에 대해서 A가 신의, A가 신위네. 신위 이름. 신의가 아니고 신위. 그 다음 B가 나. 선택 7번. 신위는 이렇게 넣어서 읽어야지. 볼만한 샘이나 못이 없는 곳에 산다고 생각하다가 끊어. 맞지? 도성. 천하의 지도를 보고 깨달은 바에 따라 자신이 물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발상으로 사고를 전환했다. 맞죠? 제끼고. 이번 A 신위가 자기 집을 문의라고 물결문이라고 한 것에 B가 동의한 이유는 끊어. 여기서 애들이 X 표시했을 거야. 동의한 거 맞아요. 아까 설명했지? 네 말이 틀렸다 볼 수는 없다. 동의한 거야. A의 상황이 신위의 상황이 배를 집으로 삼아 사는 사람의 상황보다 비교, 뭐뭐보다 이런 거 주목해서 보라고 그랬지. 집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의 상황에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신위, 도성 안에 집 짓고 사는 상황은 배를 집으로 삼아 사는 사람보다는 집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의 상황에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 왜 아니냐면 이거나 저거나 어떻다고? 다 똑같다고. 답은 2번입니다. 매 한 가지라고. 이게 문학 중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택지 3번 봐봐. B는 나는 바다의 섬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의 삶에 주목하여 끊어. 맞지?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섬에 살고 있다. 똑같은 거다. 맞죠? 제끼고. 4번 B가 나가 A 신위의 발상이 타당하다고 하는 이유는 끊어. 동의한 거라 이거야. 바다의 섬 가운데 살더라도 그것을 가리켜 물에 산다고 보는 것이 이게 나의 생각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맞죠? 제끼고. 5번 B는 물과 더불어 사는 사람도 나는 눈길을 돌리는 순간이 있는 것. 끝에 나온 거. 그 다음 신이가 물을 보는 법을 써볼 때가 없다고 하는 것은 끊어봐. 둘 다 물을 보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신위는 도성 안에 집 지었으니까 물을 보는 법을 써볼 데가 없어. 왜? 샘이나 못이 없어서. 이거나 물과 더불어 사는 사람도 배 위에 떠있는 선원들도 눈길을 돌리고 물을 안 쳐다볼 때가 있다. 똑같잖아. 제끼면 답은 2번입니다. 아마 5번을 많이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다음 27번 가에 대해서는 따져봤고 1번, 2번 제꼈고 3번 봅시다. 3번 많이 쓰지 않았을까 싶어. 너냐? 다의 9개의 대륙과 1만 개의 나라는 바다 안에 육지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으며 끊어. 이거 틀렸다고 할 수 없다. 봐봐. 바다에 있는 섬 같은 거야. 육지야. 맞는데 천하의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를 생성했다. 자, 봐봐. 얘네가 천하의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를 형성한 것이냐? 아니야. 천하의 지도를 보고 나가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선후관계가 틀렸어, 이거. 천하의 지도가 이미 있고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지. 바다 안에 육지구나.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 9개 대륙과 1만 개 나라는 바다 안에 육지라는 유사성이 있는 건 맞아. 근데 바다 안에 육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건 봐. 천하의 지도가 먼저 있고 그걸 보면서 나가 바다 안에 육지이군.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알겠나요? 제끼면 답은 4번인데 다의 파도와 깊은 물은 파도, 깊은 물, 바다의 형상이라는 유사성으로 관계 맺으면 끊어. 그렇지. 파도나 깊은 물이나 유사하죠. 바다. 물에 사는 사람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환경. 틀릴 건더기가 없습니다. 사실은. 파도나 깊은 물이나 물에 사는 사람이 만날 수 있는 환경이죠. 맞다. 답은 4번. 너무나 선택지가 당연하다 보니까 오히려 애들은 의심을 합니다. 이렇게 당연한 걸? 그게 답이야. 의심하지 마. 선택지 5번. 의심하는 것도 결국은 선택지 분석을 제대로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야. 선택지 5번은 뭐가 틀렸냐면 갈매기와 해오라기는 크고 작음의 대비이냐. 이거 봐봐. 갈매기와 해오라기가 작은 나라는 갈매기와 해오라기 둘 다 작은 나라하고 문맥적으로 걸리죠. 둘 다 작은 애들이야.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갈매기는 크고 해오라기는 작잖아요. 네가 무슨 조류학자냐? 그렇게 문제를 낼 수가 없지. 제끼고 답은 4번. 자, 28에서 31번 양귀자의 원미동시. 수업 시간에 중요 작품이라고 엄청 강조했던 그 작품. 기억나? 몽달시 딱 들으니까 기억나지? 얘가 원미동 시인이고 이 원미동 시인은 몽달시를 말한다. 그러면 선생님이 뭐도 설명했었냐면 어린아이 사술자를 활용했을 때의 효과. 뭘 끄덕끄덕해. 기억나? 내가 그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선생님 분석의 신에도 CF 어린아이 서술자의 효과 딱 나와 있는데 그게 문제 31번 보기 박스에 그대로 찍혀 있어. 선생님 책 CF에 있는 내용이 거의 그대로 박혀 있어요. 여기 3점짜리에. 영균이가 기가 막히구나. 그런데 뭐 쉬웠습니다. 이 지문은. 자, 문제만 볼게요. 28번 이거에 대한 일치 문제 답은 1번이고 자, 29번 뭐 A, B, C, D, E. 그러니까 애들은 이런 데 쫄아. 어디에 쫄냐면 이런 애들이 쪼는 거야. 어우씨, A, B, C까지 있어야지. 많아도 A, B, C, D까지 있어야지. G는 너무한 거 아니야? A, B, C, D, E, F, G? 복잡해. 얘는 이미 틀렸어. 왜 쫄았거든. 그럴 거 없어요. 그냥 시키는 거 그대로 넣으면 답은 4번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몽달씨고 얘들아 상대방이 누군지를 인식하면서 있는 게 선택지 분석이야. 자, 잘 들어. 문학 난이도가 높게 출제됐지. 문학이 어려울수록 신경 써야 되는 것보다 선택지 분석이다. 왜? 독서 영역은 땅땅땅땅 이 대응이 돼요. 사실 글의 내용이 함축적이지 않아서. 근데 문학은 땅땅 대응이 되진 않습니다. 아, 이게 결국은 이 선택지가 지문에 나온 이 부분의 내용과 관련해서 문맥을 보란 얘기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 연습 많이 하면 문학 다 맞을 겁니다. 선택지 분석 연습. 선생님 비연계 고난도 문학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거. 선택지 분석 연습. 상대의 반응, 몽달씨의 반응이 예상을 벗어났지만 끊어. 몽달씨도 김반장 나쁘다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죠? 그럼 상대가 보여준 판단 아니야. 김반장 나쁜 사람 아니야. 그걸 수용하냐? 계속 물어보는데 그렇죠. 맞죠. 맞다고 그래. 이거잖아. 답은 4번이고.
그 다음 30번. 자, 인물의 행위에 대한 설명. 여기서도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뭐냐면 시간의 선후관계. 어떤 사건이 먼저고 어떤 사건이 나중이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 얘기 많이 했어.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말에 주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건의 선후관계. 답은 5번이죠. 뭐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 31번. 문제가 참 좋은 문제입니다. 별표 치고. 문제는 참 좋은 문제. 쉬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어린아이 서술자를 신뢰할 수 있느냐 신뢰할 수 없느냐 이건데, 그냥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거는 신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판단에 합리성이 있으면 신뢰할 수 있는데, 지문을 보다 보면 저 몽달 씨는 제정신이 아니다, 저거 미친 사람이다, 이런 부분은 신뢰할 수 없는 거지. 중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무슨 외계인 아버지와 지구인 엄마와의 사랑. 아, 얘 도라이구나. 어린아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건 신뢰할 수 없는 거죠. 답은 4번. 리을을 보면 뭐라고 써 있어? 몽다시는 부분적인 기억 상실증 환자다. 진짜냐? 아니잖아. 신뢰할 수 없어요. 답은 4번. 그 다음 32에서 34번. 가에 있는 정철의 성삼별곡. 선생님 EBS 분석의 신 강의하면서 별이 5개. 막 돌침대 작품이다. 별이 5개니까 장수 돌침대 작품이다. 막 이러면서. 아마 영상 돌려보면 선생님이 이런 말도 할 거야. 내가 봤거든? 올해 수능 28번에 나온다. 막 이렇게 말했을걸? 기억나요? 그렇게 말해놓고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씨, 9평에 나오면 어떡하지? 이 얘기를 하더라고. 9평에 나왔어. 아, 수능에 나왔어야 되는데. 수능에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다 읽으면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작품이고, 나에 있는 이런 거에서 또 여러분이 문제가 되죠. 나에 있는 사설시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선생님이 고전 시간은 수업 시간에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냐면 번역을 하라는 게 아니다. 세부적인 어휘 하나하나에 집착해서 번역하라는 게 아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면 되는 거다. 그리고 보기박스가 제시되면 보기박스를 먼저 읽어라. 보기박스에서 이 말이 나와. 봐봐. 보기박스에서 다 설명해. 가는 이런 거고, 나는 자연에 대한 얘기인데 풍요롭고 풍류의 장이다. 노는 거다. 거기서 활달하고 흥겹게 놀이를 펼치는 곳이다. 그리고 신선의 이미지를 통해 멋이 고조되는 곳이다. 봐라. 나만 후딱 볼게요. 번역을 하는 게 아니야. 생매. 선생님 생매가 뭡니까? 뭐냐? 호크. 매 잡아서 길들여서 먼 산 두매로 꿩사냥 보내고, 옛날에는 매 풀어놓으면 꿩 잡아오고 막 이랬다 이거지. 흰 말 구불구중, 그 말모는 하인 어이풀이 있어. 갈기를 막 솔질해가지고 님의 집 송정 몰라도 돼. 이런 거. 소나무가 심어진 뜰 몰라도 돼. 잔디 금잔디 밭에 말뚝 꽝꽝 쌍쌍 박아 숭마 바위 몰라도 돼. 이런 거. 말돌 박아서 말을 딱 이렇게 메어놓고, 매 풀어서 꿩 잡고, 말은 이렇게 묶어놓고, 앞내에 올 고기, 뒷내에 올 고기, 오르는 고기, 내리는 고기, 열거야. 자나 굵으나 굵으나 자나. 자나가 자냐? 이게 아니야. 잘다, 조그맣다. 주섬주섬 낚아내요. 그게 결국은 뭐 하는 거야? 고기 잡는 거야. 시냇물, 동으로 뻗은 버들가지 와지끈 뚝딱 꺾어서, 버들가지 꺾어서 거꾸로 잡고 잎사귀 3개만 남기고 주르르 훑어서 아가미 너슬너슬 꿰요. 이게 무슨 말이야? 줄 훑어갖고 여기다가 물고기 잡았으니까 이렇게 꿰어놨다고, 이렇게 꿰어놨다고. 물고기 꿰었다고. 고기 낚아서 꿰었다고. 이렇게 시내 잔잔하게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단 얘기야. 눌러놓고, 그거 꿰어가지고 고기 딱 이렇게 눌러놓고. 동자야, 말 건너네. 음성상징 엄청 많고. 그래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내용과 표현을 동시에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했던 거지. 이 뒤에 학타신 선관이 날 찾거든. 선관, 선자 들어간 뭐라고? 신선이 나 찾으면 일로 좀 오라. 뒷내 여울, 그 개울로 오라고 말해. 야, 어떤 신선이 나 찾으면 여기로 오라고 그래. 아마도 산중 호걸이. 산에 살고 있는 영웅 호걸 같은 인물은 나밖에 없다라는 자부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됐나요? 참 32번. 답은 2번이죠. 나의 음성 상징어 엄청 많죠. 와지끈 뚝딱 막 이런 것도 있고, 인물의 역동성, 와지끈 뚝딱 막 꺼서 막 이렇게 하지. 알겠죠?
자, 33번 A에 대한 이해. A 부분 여기서 이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선생님 수업 시간에 배운 작품이니까 틀리면 안 되는데 선택지 3번이 함정이야. 만족스러운 외적 풍경. 맞아요. 눈을 돌려서 벗이 없는 산중에서 만고 인물을 생각하는 것에는 끊어. 여기까지 틀린 부분이 없어. 이건 그냥 그렇게 써있잖아. 여기 만고 인물을 생각한다고 써있잖아. 여기 써있지? 만고 인물을 거슬러 헤어하니, 해다, 생각하니. 잘 봐. 정신적 세계에 주목하는 태도가. 왜? 그런 거를 책 쌓아두고 생각하니까 맞아요. 애들이 이제 눈에 찍힌 건 이거야. 적적한 상황에 놓인 인물의 행위다. 여기가 눈에 찍히는 거야. 적적한? 적적한? 이걸 애들은 외롭고 쓸쓸하다라고 간 거지. 적적하다가 무조건 외롭고 쓸쓸한 거냐? 적막하라고는 좀 달라. 아, 오늘 좀 적적하네. 외로워서 죽어버리겠다는 얘기일까? 아니야. 일단 살짝 외로운 느낌이 있는 건 맞아. 왜냐면은 여기 봐. 벗이 없다고 했거든. 살짝 외로움이 느껴지면서 적적하다는 좀 여유롭다 이런 의미죠. 3번은 맞아요. 답은 4번. 잘 봐. 시는 다 뭐다? 문맥이다. 하늘의 이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음을 시운의 흥망에서 발견하고도 모를 일이 많다고 한 것에는 끊어. 여기까지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자, 봐. 하늘이 삼기실제, 하늘이 만들어질 때, 하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무심하지 않았을 텐데. 왜 시운, 시대의 운수에 따라 어떤 나라는 흥하고 망하고 역사를 보면 왜 이러는 거지? 하늘이 무심하지 않았을 텐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늘의 이치가 뭔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 근데 여기 보면 모를 일도 하거니와라고 했지. 근데 문맥 보라고 그랬지. 인물의 담담한 태도, 밑줄 쳐봐. 담담한 태도. 이게 봐봐. 애달픔도 그지없다. 애달픔이 뭐야? 슬픔, 안타까움. 그지없다가 뭐야? 끝도 없다. 슬픔이 끝도 없구나. 안타까움이 끝도 없구나. 그게 어떻게 담담한 거냐? 제끼고. 그리고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수용한다. 받아들이겠다? 아니죠. 답은 4번입니다. 안타깝다고 그랬어. 34번. 보기를 바탕으로. 보기 박스에 보면 그냥 답 써있지? 이것도 아까 선생님 외적 준거. 잘 들어. 조심할 거. 어떤 애들은 이런 말을 하면 보기 속에 답이 있어? 그러면은 작품 안 보고 박스만 보고 풀어도 되겠네. 미쳤어? 작품이 중심인 거고 작품으로 봤을 때 답이 안 보이면 박스를 잘 봐. 가가 탈속적이고 고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거야. 근데 선택지 1번에는 나의 생매가 고고한 취향이라고 나오지 잘못됐죠. 고고한 건 가와 관련된 거야.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공통 영역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 텐데 잘 들어. 해설 강의를 들어본 결과 쉽지 않았구나. 그런데 이게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헷갈리는 지점만 잘 넘겼으면 나도 저렇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틀린 문제들을 분석하면서 풀어보세요. 특히 반드시 해야 할 일, 선택지 분석적으로 보기. 그게 여러분들의 점수를 올려줄 겁니다. 알겠죠? 자, 공통 영역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선택 과목, 화작 선택자는 화작 선택 과목 해설 강의, 언매 선택자는 언매 해설 강의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 과목에서 봅시다.